네, 10대 투자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몇 종목은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종혁 대리 연결할게요.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네이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내렸는데요. 오늘도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반등이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네, 네이버가 지금 뭐 3%대 급락세 또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네이버는 전장 대비 3.5% 이상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이 붕괴됐는데요.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매도 창고 보면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계속해서 있었고 약세 흐름의 주범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투자 의견을 조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주가 하락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라인이 뭐 기록해야 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는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하락 움직임의 요인으로 일단 라인의 매출 감소가 네이버의 주가에 크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내년 상장을 준비하는 라인이 고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매출 감소의 어떤 요인 때문에 상장을 하더라도 네이버에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이 되진 못하지 않을까라는 좀 수심이 악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인이라는 비즈니스를 다음 카카오처럼 단기 실적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용자 지표가 중요한데 네이버 주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 실적에 지금 현재 민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사용자 지표는 사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중요한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음 카카오의 주가와는 접근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단기적인 실적에 좀 계속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어떤 그 라인의 일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봤을 때 페이스북의 12분의 1, 그리고 트위터의 3분의 1, 다음 카카오의 3분의 2 수준으로 라인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좀 강하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도 있는데 3분기 이후에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분명히 좀 주가가 괜찮게 갈 것이고 지금 현재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45만 원까지를 보고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면 60만 원까지는 수익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일단 길게 잡고 가자. 목표 주가 6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하고 대응해 볼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는 100만 원 선도 위협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갤로트5도 예상보다는 잘 팔리고 시설 투자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거래일수로는 이제 3거래일째 하락세 이후에 반등을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전 거래일보다는 뭐 2.5% 정도 가격까지 상승했다가 2%대 초반까지는 조금 조정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20일부터 24일까지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신제품을 공개했음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계속 갱신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그리고 뭐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 의견 매수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이어온 박스권에 이제 삼성전자 놓고 봤을 때 박스권 하단에 근접했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0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단기 반등을 노리거나 혹은 중장기적으로도 125만 원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불안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네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25만 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군은 이 남북 경협주에서 현대상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해빙 모드가 좀 감지가 되면서 경협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슈가 있기 전에는 1년 내내 내렸었던 종목군입니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일단 양측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현대상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 어제, 오늘 새벽에 결정된 뭐 그런 합의 내용 때문인데, 현대상선 전날보다 21%까지 오늘 올랐었습니다. 급등하다가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전날은 가격 제한폭까지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이틀째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는 건데, 앞서서 오늘 새벽이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측의 군 총정치총국장이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 쪽에서 유감을 표명한 대신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어떤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보다는 합의안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활성화와 이산가족 항공 진행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금강산 개발 사업권 그리고 관광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상선 쪽에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지수에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요인이 단순히 남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중국의 문제가 더 크게 사실 작용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성격으로 오늘 긍정적인 합의 때문에 현대상선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이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나아졌다라고 봤을 때는 투자 의견을 저는 중립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같은 의견을 드렸었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는 투자도 이미 호재가 주가에 40%, 50% 이상 수익률로 반영이 되어 있고,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면 아까 박민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 이상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 이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적극 권해드릴 만한 이유가 사실 없어 보이고, 최근 이 하루 이틀 동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 이것까지도 참고해 보신다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으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를 주셨네요. 오늘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0대 투자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엔 현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외 악재 여전하지만 대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중국 증시 급락 출발하면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쉽게 순간적으로 힘이 빠졌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